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이콘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마패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패의 주인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박문수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박문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동화 속에서 악당을 물리치고 웃으며 떠나는 영웅의 모습? 그것은 백성들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기록 속의 박문수는 평생을 정적들의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자신이 살려내지 못한 백성들의 죽음 앞에 밤마다 술로 고통을 달랬던 지독하게 고독한 사내였습니다. 오늘 조선왕조 500년 인생극장 TV에서는 단순한 전래 동화를 넘어선 인간 박문수의 잔혹하고도 뜨거웠던 진짜 인생 드라마를 펼쳐보입니다. 왜 그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거짓 차림을 택했는가? 그리고 그가 마패를 꺼내기 직전 목격했던 조선의 가장 어두운 단면은 무엇이었는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우리가 알던 역사가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때는 1727년 영조 3년. 조선은 유례없는 대기근과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질비했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참혹한 광경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때 영조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 박문수를 부릅니다. 문수야, 영남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하지만 조심해라. 그곳의 수령들은 이미 조정의 권력자들과 결탁해 내 목숨을 노릴 것이다. 박문수는 어사 임명장을 받자마자 화려한 행차를 거부합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낡은 옷을 입은 채 길을 떠납니다. 왜였을까요? 어사 출두의 화려함은 범인들에게 도망칠 시간을 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리밥 한 덩이를 얻어먹기 위해 주막 평상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어이 김씨,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백성들 소뚜껑까지 떼어갔다며? 말도 마세. 세금 못 낸다고 내 아들을 관가 끌고 가더니 결국 매 맞아 죽었어. 박문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법을 어긴 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파악한 것이죠. 그는 며칠간 씻지도 않고 거지들과 함께 잠을 자며 정보를 수집합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이야말로 조선의 가장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으니까요. 박문수가 경상도 상주 인근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른바 상주 신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명망 높은 가문의 딸이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방 안에는 붉은 피 자국과 찢어진 저고리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산신령의 소행이라거나 신부가 도망갔다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는 거짓 차림으로 신부의 집 담벼락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합니다. 신부의 방 문턱 아래 아주 미세하게 묻어있는 100분의 가루를 말이죠. 박문수의 추리는 정교했습니다. 만약 납치되었다면 발버둥 친 흔적이 더 커야 했고 자발적으로 도망갔다면 짐을 챙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너무나 정갈했습니다. 오직 문턱의 가루만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것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다. 집안 내부를 잘 알고 신부의 경계심을 풀 수 있는 자의 짓이다. 그는 마을의 유력자인 이참판의 집을 주목합니다. 이참판은 박문수에게 뇌물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죠. 박문수는 뇌물을 받는 척하며 그의 신임을 얻은 뒤 지하 창고를 급습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실종된 신부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못해 팔려온 수많은 소녀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참판은 단순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와 고리대금으로 거대한 부를 쌓고 그것을 조정의 고위 관료들에게 상납하며 권력을 유지하던 거대 악의 말단 조직원이었던 셈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박문수는 이 참판과 그의 결탁한 군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호령합니다. 너희들이 먹는 밥 한 톨이 백성의 살점이고 너희들이 마시는 술 한 잔이 백성의 피눈물이다. 하지만 여러분, 사이다 같은 통쾌함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죄인들을 압송해 한양으로 압송하던 중 박문수는 자객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 참판의 배후에 있던 권력자들이 입막음을 위해 살수를 보낸 것이죠. 박문수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지만 그를 돕던 충직한 부하들을 잃고 맙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작 부패한 지방관 몇 명을 잡는다고 조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영조 앞에서 통곡합니다. 전하, 마패 하나로 세상을 바꾸기엔 조선의 밤이 너무나 깊습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이파리 몇 개를 따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후 박문수는 제도적인 개혁에 매진합니다.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는 균역법 제정에 앞장섰고 기근 구제 정책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현장의 고통을 정책으로 연결한 진정한 행정가였습니다. 박문수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역시 영조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나의 눈과 귀라 불렀고 박문수는 영조에게 유일하게 쓴소리를 퍼붓는 신하였습니다. 한 번은 영조가 화를 내며 박문수에게 물었습니다. 문수야, 너는 어찌하여 그리도 고집이 세냐? 너를 아끼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타협할 수는 없느냐? 박문수는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타협하면 백성은 죽습니다. 전하의 체면과 백성의 생명 중 무엇이 더 무겁습니까? 하지만 이런 강직함 때문에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친구도 적었고 조정에서는 늘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관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냈으나 백성들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박문수의 뜨거웠던 삶을 따라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패라는 권력의 상징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휘두르기보다 백성의 밥상을 먼저 살폈던 남자.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던 어사.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리더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왕조 500년 인생극장 TV.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희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역사를 사랑하고 정의를 꿈꾸는 분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이 수익권에 도달하고 더 높은 퀄리티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